안녕하세요. 91세 현역 순환기내과 의사 김영철입니다. 어젯밤 새벽 3시 응급실로 실려온 72세 박진수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혈압이 무려 18만 110까지 치솟아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지셨어요. 보호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가 60년 넘게 순환기내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확인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혈압관리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보완책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76세 최병호 할아버지께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사건 때문이었죠. 교수님, 혈압약을 15년간 드셨을 뿐인데 이렇게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시네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즉시 할아버지께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먹던 혈압약인데 운동은 거의 안 하고 짜게 먹는 편이에요. 약만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혈압 관리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요. 서울대학교 순환기내과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약 60%가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했을 때 더 나은 혈압 조절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약물에만 의존한 경우 장기적으로 약물 용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70% 이상이 혈압 조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관찰해 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병호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3개월에 걸쳐 혈압이 18만 110에서 1만 5090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혈압을 관리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혈압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하기. 하루 30분, 주 5회 이상의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조깅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수축기 혈압이 평균 4-9mmHg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교수님, 정말 신기해요. 매일 걷기 시작한 후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다니. 최병호 할아버지가 첫 번째 방법을 시도한 지 한 달 후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저염식 실천하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6지 이하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15지 정도입니다. 김치, 젓갈,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리세요. 제가 직접 환자들을 관찰해 본 결과 저염식을 실천한 후 4-6주 내에 혈압이 평균 2-8mmHg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킵니다. 하루 10분간의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교감신경계를 안정화시켜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줍니다. 네 번째, 적정 체중 유지하기. 체중 1kg 감량 시 혈압이 약 1mmHg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만인 경우 10% 체중 감량만으로도 상당한 혈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 방법의 효과를 직접 경험한 사례입니다. 75세 때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때 김 교수님이 이 4단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녀는 6개월간 매일 이 방법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했어요. 놀랍게도 제 혈압이 점차 개선되었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의 혈압은 현재 13,585로 목표 혈압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73세 김동석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분은 20년간 혈압약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김 교수님, 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자세히 관찰해보니 그분의 수면 패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벽 2-3시에 자주 깨어나시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수면의 질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압이 상승합니다. 김동석 할아버지께 수면 개선법을 알려드린 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끄고 허브차를 마시며 침실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8주에 걸쳐 야간 혈압이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잠을 잘 자니까 아침 혈압이 이렇게 안정될 줄 몰랐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십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식사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80세 박선영 할머니는 평소 저녁을 오후 8시 이후에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간 혈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죠. 할머니, 저녁 식사를 오후 6시 이전에 마치고 마지막 식사 후 3시간은 충분한 소화 시간을 두세요. 이 조언을 따른 지 4주 후 박선영 할머니의 야간 혈압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수면의 질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입니다. 77세 조명환 할아버지는 은퇴 후 갑자기 혈압이 상승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도 혈압이 계속 높았거든요. 교수님,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요. 조명환 할아버지께 자원봉사 활동을 추천해드렸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시작하신 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오히려 보람을 느낍니다. 6개월 후 그분의 혈압은 18만 100에서 1만 5,09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말이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의 혈압이 평균 5-10mmHg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세 정재민 할아버지는 제가 만난 환자 중 가장 꾸준한 변화를 보여준 분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혈압이 19만 110이었습니다. 교수님, 혈압약을 3가지나 먹는데도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아낸 것은 그분이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운동 자체는 좋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운동 시간을 오후 3-5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운동 강도도 조금 낮춰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이 즐겨 드시던 국물 요리의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줄이시고 대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늘려보세요.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정재민 할아버지의 혈압은 17만 10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만 5,085, 1년 후에는 마침내 1만 4,085까지 점진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건강한 생활을 되찾았어요. 이제 손자와 함께 산책할 수 있을 만큼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정재민 할아버지는 지금도 의사와 상의하며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혈압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79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혈압 때문에 10년 동안 운동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혹시 무리가 될까봐 무서워서요. 김순자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혈압을 관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혈압을 제대로 관리하니까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어요. 그분의 밝은 웃음을 보면서 저 역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혈압 관리는 단순한 숫자 조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저염식, 스트레스 관리, 적정 체중 유지,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까지 점진적이지만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여러분의 혈압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정보가 그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